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전량 계약인데요. 여러분, 이제 제3전량 계약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양이 조금 많은데요. 거의 뭐 해년마다 제3전량 계약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3전량 계약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이게 먼저 보는 거잖아요. 이 제3전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그 생명보험이 있죠?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누구한테 줘라. 가장 대표적인 제3전량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3전량 계약이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3전량 계약은요, 보시면, 먼저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내용은요, 여기 있는 것은 좀 이따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내용을 먼저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갑을 우리가 항상 제3전량 계약은요, 위험부담과 똑같이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용어를 정리하는 게요. 지금 갑을 뭐라 한다? 요약자라고 얘기하죠. 요약이라는 건 약속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걸 요약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봐봐요. 갑이 뭐냐면, 갑이 남편이고 이 뭐죠? 병이 아내예요. 갑이 이건 보험회사예요. 여기 지금 현대해상. 그래서 갑이 뭐냐냐? 내가 죽으면 내가 생명보험을 든다 이 말이죠.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생명보험 계약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망하면 나는 보험금을 한 달에 50만 원 낼 테니 내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우리 와이프 병한테 줘라 이 말이죠. 좋은 남편이죠? 알겠죠? 이런 남편은 존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전량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보험금을 매달 주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만약에 사망하면 생명보험금이 병한테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관계가 아주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6개월 살다 보니 관계가 깨지죠? 알겠죠? 6개월 너무 긴가? 3개월 살다 보면 관계가 깨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건 대가관계죠? 그래서 둘이요 이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이 대가관계가 요약자하고 수익자를 말한다. 수익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고요. 이 낙약자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알았어 내가 그래 그렇게 해줄게 승낙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승낙했다 낙약자라고 그래.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란다?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먼저 정리해. 여기 보면 이 을은요. 을은 왜 생판 모르는 왜 병이라는 사람한테 보험금 5억을 주겠어요? 생명보험금 5억 왜 지급해? 그것은 이 을은 갑한테요 매달 보험료로 얼마씩 받아요? 50만 원씩 받죠? 그것을 갑한테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 말. 보상관계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가 된다? 기본이 되는 관계다. 기본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대가관계죠. 대가관계라는 것은 봐봐요. 이 병하고 갑하고 관계를 대가관계라는 이것이 흠결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갑이요. 갑이 을하고요. 뭐죠? 삼성생명하고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와이프한테 보험금을 줘라. 그런데요. 갑이요. 갑하고 병하고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이혼했어. 이혼. 흠결이라는 것은 이혼을 했다 이 말이죠. 이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혼을 했는데 을이요. 보험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얘기하죠. 이번 달에 보험금 입금이 안 됐는데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요? 나 어제 이혼해서 이제 보험금 안 내요.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혼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혼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이혼했으니까요. 보험금 해약할게요. 가서 해약을 해야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수익자를 변경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이혼했으니까 보험금 못 준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혼했어. 이혼했는데 이 사람이 보험금은 자동이체니까 계속 빠져나가. 그래가지고요. 수익자를요. 자기의 동생으로 또는 자기 여동생 앞으로 수익자를 변경해야지 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변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요. 접시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자를 변경을 못하고 사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두 사람이 이혼했으니까 나는 보험금 못 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이혼한 것은 대가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을은 무조건 병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시댁에서 또 오죠. 시댁에서 너가 우리 아들내미 잡아먹었으니까 그거 보험금은 포기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여자가 또 한마디 하죠. 뭐대로 하자? 법대로 합시다. 알겠죠? 그 법대로 하면 수익자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3전량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요. 이 갑하고 병하고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봐봐.
낙약자가 을이죠. 낙약자는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 대가 관계, 두 사람이 이혼했다며 대가 관계, 이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른 말로 뭘 한다? 이 행을 뭐 할 수 없어요? 이 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행을 거절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요약자 갑은요, 요약자는요, 자기가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못 준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자는요, 갑은요, 대가 관계의 부존재 이유로, 부존재란 말은 대가 부존재는 나하고 둘이는 이혼했다 이 말이죠. 부부가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유로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두 마디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관계하고 뭐죠?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갑하고 병하고요. 이 갑하고 병하 관계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그럼 여기서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익자로 여러분 혹시 태아보험 들어봤어요? 태아보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태아를 위해서도 설립 중인 법인이 아직 설립 중인 법인은 아직 법인이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를 설립 중인 법인이라고 해요. 그러한 경우에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는 현재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지 않아도 돼?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뭐라 한다?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지금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대요. 채무자. 자꾸 있잖아요. 이 사람을 채권자, 이 사람을 채무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문제도 보면은요. 문제를 보면 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 을을 채무자로 보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그러면 이 채무자는 수익자한테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는 갑은 요약자고 을을 낙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 관계에서 을은 병한테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을을 채무자, 병을 수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도 뭐냐면 제3자량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알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를 알아야 된다?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는 용어 정리가 정확해야 돼. 자, 두 번째는요,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 여기 지금 박스에 놨죠?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이 갑하고 을하고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그래요.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가 흠결이 있죠? 만약에 갑이 을을 사기쳤거나 을이 갑을 사기쳤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기 들어봤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을은요, 보험계약을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관계,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잘못됐으면 영향을 받고, 여기 대가관계의 흠결은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한다? 갑하고 을하고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병은 체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하고 을하고 체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제가 어떻게 한다?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한다. 제3자의 계약, 갑과 을의 합의로. 이런 뱃속에 있는 태아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인 갑과 을이죠. 당사자인 갑과 을이 만약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 이 계약을 무효한다, 취소한다,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하고 을만. 다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갑하고 을만. 병은 여러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병은. 그러니까 병은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도 못하고,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무효나 취소가 되죠.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하고요, 계약이 해제가 되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하니까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만 있는 것이고, 병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갑하고 을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나 을 중에서 누군가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 있다. 그럼 취소를 해야 되겠죠. 채무 불행이 있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유나 치수나 해지를 할 때는 병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혹시요 보험 들다가 보험 계약 한 번씩 해약을 해봤어, 안 해봤어? 한 번씩.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약하는 건수가 몇 배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죠? 누군가가 보험회사에 처음 들어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도 다 한 달씩 들어주죠? 몇 개월만 들어주고 3개월만 들어주고 안 하죠. 그럼 3개월 들어주고 끝나면은 그 들었던 보험금 만원 받을 수 있어, 없어? 한 푼도 못 받죠. 그거 가지고 보험회사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모유나 치수나 해제 보험계약 해약을 할 때 수익자를 지정하잖아요. 그 수익자한테 가서 물어봐, 묻지 않아? 묻지 않죠.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는 오로지 누구다? 갑하고 을 뿐이다. 그러니까 갑과 을만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를 할 때 병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낙약자는 누구죠? 을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죠? 보상관계죠.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기본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을 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요, 이 갑이요, 맨 처음에는 갑이 뭐라 했죠? 갑이 남편이고 을이 누구라 그랬죠? 병이 누구라 했죠? 아내라고 그랬죠? 그럼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요, 이 갑하고 을 사이에,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했단 말이죠. 이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요, 수익자를요, 병 모르게 병한테 묻지 않고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수익자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그랬더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전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요, 보험회사 가서 보험금을 달라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한다? 우리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수익자를 이미 누구로 바뀌었다? A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봐봐요.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린 거예요.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요, 이 집이 3억짜리 집인데요, 이 3억짜리 집을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중도금 1억을 병한테 줘라. 중도금 1억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도금 1억을 병한테 줘라. 알겠죠? 계약금 1억은 나한테 주고, 중도금 1억은 병한테 주고, 잔금 1억은 나한테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중도금을 병한테 주려고 했더니, 중도금을 주려고 했더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이 계약 없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했죠. 이것을 이행 거절이라고 하죠. 갑이 갑자기 을한테요, 이 계약 없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병한테 중도금 1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말한다. 을은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다? 보상관계.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다? 기본관계.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 항변. 알겠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 항변, 보상관계의 계약 항변, 그 다음에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갑이 이런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니, 이 계약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 나도 중도금을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계약이 깨지지 않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봐. 그래서 먼저 진행돼서 이 을이요, 병한테요, 중도금 1억을 지급했어. 언제요?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중도금 1억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잔금 1억을 지급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갑하고 을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3월 10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알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 계약이 끝까지 지켜질 걸 생각을 하고 중도금 1억을 병한테 줬는데 3월 10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이 해제가 됐죠? 그러면은 이 을이 병한테 준 1억이 있죠? 이 1억을 병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갑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돼? 갑한테 받아야 돼? 병한테 받아야 돼? 그것은요, 병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원래는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중도금을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이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죠? 병한테 주라고 해서 병한테 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병은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이것을 돌려달라 그러면 안 되고,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 의리병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했다. 뭘 지급했다? 중도금이죠. 의리병에게 미리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그럼 돌려줘야 되겠죠? 을은 병에게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해야지. 갑에게 청구를 해야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병은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죠. 따라서 차고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을은요 만약에 을이 차고했거나 갑이 을을 사기를 쳤거나 그러면 취소하죠. 우리가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데요. 이 선의의 병에도 대항할 수 있다. 왜요? 병은 제3자가 아니다. 우리가 말할 때 봐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잘 봐봐.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병은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병은 여기 제3자로 되어 있죠. 병은 제3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3자로 되어 있어도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 병은 누가 똑같아요? 원래 갑이 받아야 될 돈을 누가 받는 거예요? 병이 받는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하고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까 말했죠. 을이 중도금을 병한테 줬다 이 말은 결국 누구한테 준 것인데 갑한테 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가 되죠. 그럼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때 선의의 제3자의 병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병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병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했다 할지라도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여기 봐봐 보상관계가 뭐죠? 보상관계가 뭐예요? 누가 갑하고 을하고 관계예요? 갑하고 병하고 관계예요? 보상관계는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기본관계라고 그랬죠. 이 보상관계는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관계죠.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됐죠. 우리가 무효가 되면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병이 누구이더라도 선의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취소가 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병은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선의이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요. 먼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약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이해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 보시면 좀 줄여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먼저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보상관계,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말하는 수익자는 제3자는 그냥 우리가 107, 108, 109, 110조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는 오직 누구하고 누구다? 요약자와 낙약자다.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만 계약의 당사자니까 예를 들어서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또는 해제의 사유가 있으면 갑이나 을만 주장할 수 있고 병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우리가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때는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수익자는 반드시 계약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태아를 위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제 이것을 봤으면 이제 뭐를 보시냐? 지금부터 이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은 여기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요. 뭐를 보냐면 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일방적. 그러면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저 사람은 정말 일방통행이야. 우리 이런 말하죠. 쟤는 완전 막무가내야. 자기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남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일방적이고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래서 수익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요. 여기 제3자의 권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익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익한다고 말하는 이것은 형성권인데 이 형성권은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가등기 할 수도 있고 대의권의 개체도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 표시죠. 그러면 의사를 표시 봐봐. 의사를 표시해야 돼. 수익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요. 이러고 아까 우리 봐봐요. 이 갑을 뭐란다? 갑을 유약자다 낙약자다.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죠. 이걸 알아야죠. 이건 낙약자고, 여러분 수익자고, 이건 요약자잖아요. 이건 항상 이거는 용어 정리니까 용어를 먼저 알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요. 요약자와 낙약자를 뭐라고 한다? 무슨 관계를 한다?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를 무슨 관계를 한다? 대가관계. 여기를 보상관계라고 하고 여기를 무슨 관계를 한다? 대가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갑을병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란 말이죠. 이것을요. 이 용어를 가지고 봐야지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금방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돈을 받을 사람은 요약자예요? 낙약자예요? 수익자예요? 수익자죠. 그러니까 수익자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리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리병에게 너 돈 받을래 말래? 채고를 해. 이 채고를 뭐란다? 써요. 거기다가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해. 의사의 통지. 알겠죠?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해. 채고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어. 확답이 없으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봐. 왜 수익을 거절이지? 아무 말이 없으면 너 이 돈 받을래 말래? 갑이 너한테 돈 주라 하던데 너 이 돈 받을래 말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병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병이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수익을 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병이 아무 말이 없어. 수익한다, 수익을 거절한다? 수익을 거절한단 말이죠. 왜요? 수익을 하려면, 권리가 발생하려면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자, 의사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익한다 말은 단독행위예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조건을 붙여가지고 너가 뭐 하면 나는 그러면 그건 수익할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만 얘기해야 돼.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봐봐. 수익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갑을 병 중에서 누구한테 수익한다고 말을 해? 병이 누구한테? 병이 을한테 하죠. 병이. 그러니까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하죠. 수익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수익자가 병이 낙약자 을에게 한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한다. 알겠죠? 자,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전량 계약. 봐봐. 제3전량 계약의 성립 요건은 누구하고? 제3전량 계약의 성립 요건은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알겠죠?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은 뭐다? 이것은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제3전량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3전량 계약의 성립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럼 이제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제3자는 이제 내가 돈 1억을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 항상 여러분 봐. 여기서 또 나와. 여기서 항상 여러분요. 용어를 정리해야 돼. 용어를. 갑을 뭐라고 한다고? 요약자. 을을 누구라고 한다고? 낙약자. 병을 누구라고 한다고? 수익자.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대가관계.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 보상관계. 또는 무슨 관계? 기본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제3자가 수익자가 누구한테 수익한다고 말을 했죠? 낙약자한테.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으면 이 병은요 직접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그 돈 받을 테니까 돈 1억 줘? 나 그거 받을게 돈 1억 줘? 이렇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요. 갑이 그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의리병한테. 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병의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의리병한테 그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 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하고요. 이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중요한 것은 병은 절대로 해제권을 못해. 병은 절대로 해제권 행사를 못해. 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런 아까 몇 번 얘기했어.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고 지금. 여러분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여러분요 여기서는 갑하고 을이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이다. 얼마나 당연스러운지 몰라요. 11월 12월 달이니까. 만약에 이 강의를 누군가가요 9월 달에 들으면 골치 아프죠. 저하고는 누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갑하고 을이다. 그러니까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없다. 무효와 취소 해제를 누구만 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갑하고 을만 할 수 있다. 이해됐죠 지금? 그게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누구한테 권리가 발생했다? 병에게 권리가 발생했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계속 나와. 누구다? 갑과 을이다. 갑을 누구라고 한다? 요약자. 을을 누구라 한다? 낙약자. 알겠죠? 그러니까 병은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하고 이것도 청구하지 못하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만약에요 갑과 을은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할 때 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병의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병의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 등을. 알겠죠? 그래서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갑하고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은 제3자한테 권리가 뭐한다? 제3자 병의 권리가 뭐래서 발생했죠? 발생한 후잖아요. 병한테 권리가 발생하고 난 후니까 갑하고 을이 수익 내용을 변경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런데요 미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미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미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가능한데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미 제3자의 권리가 뭘 했으니까? 발생을 했으니까 자기 멋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3번은요 계약의 당사자인 갑이나 을 중에서 일방의 채무 불행이 있다. 그럼 봐봐요. 원래는 이게 안 되는데요. 이건 안 되는데요. 갑하고 을 중에서 일방의 채무 불행이 있다. 채무 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차고 등이 있다. 차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참 웃기죠. 그게 30일의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합의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 내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일단 제3자가 뭐를 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먼저 봐. 여기 보면요 어떻게 되냐? 합의 해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 해제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병은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없어. 병은 안 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요.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이나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변경할 권리를 처음부터 미리 유보하고 있었거나 제3자가 나중에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원칙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수익의 의사표시가 난 다음에 뭐도 안 된다? 합의해제. 합의로 해제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된다? 아무리 수익 의사표시했어도 뭐는 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채무불이행, 그다음에 차고등이 있죠. 채무불이행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차고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는 안 돼? 합의 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합의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 변경 사항을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알겠죠? 변경해도 제3자한테 효력이 없다는 거지. 제3자한테 효력이 없다는 말은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합의해도 당연히 할 수는 있으나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합의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아마 기출문제가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잠시 이제 여기서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줄여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보시면 먼저 이제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대가관계 이렇게 해야죠.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이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는 누구만 하는 것이다? 갑하고 을만 하는 것이다. 병은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누구하고 한다?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만 한다. 만약에 병한테, 을이 병한테 미리 지급했다 할지라도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이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태아를 위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계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 총칙에 보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의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통정의 표시나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3자가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되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을이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갑한테 그럼 취소할 수 있고, 병이 아무리 선이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수익의 의사 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한다. 알죠? 그럼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하죠. 그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면 수익자는 낙약자한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는 못하고, 해제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이면 요약자가 채무불이행이면 낙약자가 해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3자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는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효 취소 해제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에 있어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으나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라 할지라도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으나 착오나 사기나 강박 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령 문제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뭐가 나온다?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계약 해제는 양이 조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